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항석환입니다. 어,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제 관심 분야이긴 하지만 뭐 연구 범위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그 모니터를 한 대 더 샀거든요. 원래 두 대였는데 세 대를 붙여가지고 하는데, 예전엔 출근을 하면 컴퓨터를 켜고 뭐 음악을 킨다든가 이랬었는데, 요즘엔 출근을 하면 구글부터 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나눠서 하나는 챗GPT하고 하나는 제미나이를 키워서 24시간 제가 있는 동안 계속 그 화면에 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저같이 이렇게 거의 일상적으로 업무 분야에서 챗GPT나 제미나이가 없으면 일을 못 하실 분들이 상당히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AI 기반이라는 얘기를 앞에 다 붙였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AI가 안 들어가는 것만, AI에 기반하지 않는 것만 이제 앞으로 앞에 붙일 것 같고, 나머지들은 그냥 AI 기반을 다 빼도 모든 일들은 AI가 어느 정도는 다 해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세상이 변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예, 죄송합니다. AI 얘기만 하다 보니까 위아래를 제가 파악을 못 해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 중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AI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예전에 AI라는 부분들을 할 때는 데이터라는 측면을 많이 저희가 강조를 하고 고민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홍수 예보라든가 이런 재난 예보 측면에서는 최근에 AI 데이터라는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풍부한 데이터가 생성되기도 하고 AI가 그 풍부한 데이터들을 잘 해석하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재난의 화두는 저는 통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센서나 통신일 거고요. 결국은 아무리 좋은 데이터가 있어도 그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내가 받고 전달을 하느냐라는 측면이 가장,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구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글로벌 스케일로 지금 기상이나 홍수에 대한 예측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수 예보라는 거는 예전에 보면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아주 국가만의 독보적인 영역이었는데, 이제는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 영역이 돼 가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돈이 되는 사업이 돼 갖고 있고요. 그런 서비스들을 일반인들이 어떻게 얼마만큼 지출을 해서 구매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안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글에서 2018 년도에 인제 처음 시작을 했어요. 80 개국 이상의 수억 명 대상으로 우리가 인제 목표를 잡고 했는데, 최근 24년 말 기준으로 보면 벌써 인제 700만 명, 100 개국 이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람 사는 웬만한 나라들은 다 지금 구글에서 데이터를 받고 분석을 하고 위험 정보를 준다라고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서 좀 표현이 엽기적이라는 측면은 최대 7 일까지 홍수를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7일 홍수라는 거는 사실상 우리가 얘기하는 물리적인, 여기 저희가 한 100여 년 동안 연구해 온 걸로는 불가능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구글에서는 7일 예측을 하고요. 상당히 정확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저희가 그 재난이라는 측면을 얘기를 했을 때 인제는 정확도라는 거는 부가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정확도는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데, 인제 문제는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빠르게 쉽게 인지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들, 고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과거의 어떤 확률적 기반에서 어떻게 행동을 유도를 할 거냐라는 서비스 측면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인제 시작부터 시작을 한 게 인제 구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고런 접근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측면에서는 인프라 중심으로 해서 정보라는 거를
제한적으로 정확하고 제도적으로 주겠다라는 측면이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임에 대한 문제들이 항시 좀 브레이크가 걸려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구글이라는 부분들은 많은 정보를 쉽게 많은 사람한테 빠르게 주겠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대중이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민간에서 홍수 예보를 하거든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예보를 하지는 못해요. 제도적이 좀 이게 법적으로 예보라는 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민간에서 한다면 누가 통제하는가라는 부분들에 좀 문제들이 생기는. 그래서 기존에는 정부, 지자체, 시민 이렇게 한 줄로 쭉 정보가 흘렀다라면, 구글은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생태계를 이렇게 구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는 기상, 홍수, 그다음에 플랫폼, 그다음에 시민이란, 그러니까 예전에 정부에서 구축해서 시민에서 정보를 일방적으로 주던 거에 비해서 이 안에 플랫폼, 이 커다란 구글 플랫폼 안에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각각의 시스템이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에서 요렇게 넓어진 측면에서 구글은 좀 혁신적인 측면이 있는 그런. 그래서 얘는 구성이, 일단 뭐 홍수라는 거는 비가 오는 거니까 기상 예측이고, 그다음에 요 기상 예측 모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AI 그다음에 요 홍수 예측 모델들이 있고요. 근데 얘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AI의 아주 뭐 고도화된 새로운 그런 예측 방법들은 아닙니다. 아주 뭐 우리가 생각하자면 뭐 연구에서도 쓰고 실무에서 쓰는 그런 다 AI 모델들이고요. 대신 여러 개 모델들을 동시에 전 지구를 돌릴 수 있다라는 거는, 아마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그런 기업들만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전 세계적으로 돌릴 수 있는 기업들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대단한 건 전 세계를 다 돌려요. 이렇게 다 격자를 나눠 가지고 어디 빠지지 않고 다 돌리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만 이렇게 조그만 것만 보면 되는데 전 세계를 돌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료의 풍부함과 다양성과 그다음에 어디든 서비스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ECMWF 모델이라는 거는 우리 물리 모형이에요. 물리 모형이라는 거는 기존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결국은 인풋 아웃풋은 같아진다라는 고 제로성 기반의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AI 모델은 결국은 이런 모형들까지도 학습을 시켜 가지고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은 되게 오래 걸려요, 실제로는. 왜 그냥 계속 누적 시간이. 그렇지만 어느 정도 학습이 된 이후에는 아주 빠르게 뭐 수천 분의 1 초에도 예보를 낼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있고요. 근데 얘는 지금 전 세계를 하다 보니까 0.25도 한 25km, 28km, 한 30km 될 거예요, 경의도 따지면. 그러니까 뭐 서울의 한 3분의 2 정도 격자로 지금 전 세계를 돌리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서울시 무슨 구, 무슨 동에 발생하는 홍수 예측을 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이게 글로벌 스케일에서 데이터만 저희가 바꿔 낀다라면 충분히 더 세밀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인제 각국이 만약에 이 모델을 사용을 한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거에 대한 지에 대한 좀 고민을 하는 부분이라 큰 제약 조건은 아니라고 보여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아주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뭐 지형도 보고 뭐 그 안에 물 흐름도 보고, 요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존의 물리무형에서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까지 다 구글이 학습을 한다라는 의미고, 요걸 요렇게 우리가 육각형으로 전 세계를 이렇게 다 나눴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사각형이랑 원으로 나누거든요. 근데 획기적인 게 육각형으로 나누다 보니까 요 중심점에서 거리가 일정해지고요. 그다음에 빈틈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사각형은 우리가 얘기하는 거리가 좀 달라지는데, 요런 생각부터가 조금 더 우리가 얘기하는 기존의 생각하고 좀 달라지는 생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요런 것들을 기존에 인제 요렇게 하천의 관측 데이터 포인트들은 요렇게 표시를 하고, 그러니까 얘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관측 중심의 학습 자료가 되고요. 나머지 인제 관측 안 하는 데는 우리가 얘기하는 아까 얘기했던 물리 모형이나 이런 것들의 값들을 이용한 학습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프로세스는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면 AI로 학습을 하고 그것들이 어디까지 침수가 되냐, 그다음에 그 위험 정보들을 전달하는 이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허브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도 나왔는데 이거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다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천, 최근에 돌발홍수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도시 침수 위험도. 그래서 저도 한 20년 동안 이거 개발하려고 했는데 이 단계까지도 못 갔습니다. 근데 구글은 음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요 나라, 우리나라 안에서는 좀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독특한 차별화된 기술이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범용화된 기술들을 AI로 돌릴 수 있다라는 거는 저희가 이미 좀 추월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인제 주요 지점 도시들에 대한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범람 확률, 결국은 물이 넘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위험이 예측입니다. 이게 예측이고요. 아프리카 영역인데 그래서 요것들이 인제 구글이라는 게 결국은 지도 회사였잖아요. 지도 회사다 보니까 아주 상세한 요런 하천도라든가 범람 영역들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장점이 결국은 그 우리가 얘기하는 지도 회사였고 그다음에 통신 회사, 그다음에 최근에 AI 회사 요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는 물 관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데였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모든 걸 흡수하는 최근에 그런 기업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제가 인제 요 안에 어떤 모형들이 사용된다라는 거를 설명드릴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한번 읽어 보시면 기존의 숨은 모델이라는 역학적 모형들도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방법들하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대신 무엇이 달라졌냐면 데이터가 많아졌고 여러 모델들을 AI로 학습을 시킨다라는 고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요게 인제 또 다른 측면인 것 같습니다. 구글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모형들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네이처에 이 주제를 가지고 네이처에 논문을 낼 수 있는 어찌 보면 몇 안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AI를 돌려봤는데 어떤 효과가 있고 예측 7 일이 어느 정도 정확도가 나왔다라는 것들,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만 돌렸으면 논문으로서의 가치가 어떤 특정 로컬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요렇게 실리기 어려웠을 텐데 전 세계를 돌렸기 때문에 뭐 결국 사람 사는 건 지구 안에만 사니까 결국 네이처라는 요 잡지에도 이런 결과들이 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에서 지금 가장 이제 좀 난제 중에 하나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측하는 지점들은 정확도가 높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 그럼 관측을 안 하는 지점들은 어떻게 제공을 할 거냐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학습을 시키고 정보를 마련할 거냐라는 부분들이고요. 요 부분들은 요건 제가 연구했던 부분인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거는 뭘 가지고 하면 되냐면요. 결국 여러분의 핸드폰 가지고 하면 돼요. SNS 정보들 저희가 활용할 수 있으면 다 올라옵니다. 사진도 올라오고 뭐 여기 물이 얼마 찼어. 여기 뭐 언제 뭐 넘칠 것 같아. 요런 정보들 다 모으면 결국 하나의 우리가 여기에 수익에 뭐 우량계는 없지만 그런 정보들을 해석한다라면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런 부분들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 구글도 역시 그런 방식으로 지금 없는 지역들은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제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까?'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인프라도 좋고요. 모형도 많이 지금 상용화돼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행정 집행력 아주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난 대응 체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인데 근데 워낙에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인제 그런 재난 발생 빈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후 변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어찌 됐든 막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의 인프라이기 때문에 20-30년 전에 지어진 인프라들이기 때문에 현재는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글을 그럼 갖다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형 도시 밀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최적화된 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만 쓰라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인제 제방이나 하수, 도시 침수 요런 부분들은 구글이 정보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수도나 요런 정보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좀 비공개 정보들로 돼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정보를 많이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 상당히 사업하기 어려운 지역들이고요. 요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인제 구글 모델이 우리나라에 좀 쉽게 좀 변환하기 좀 어려운 제약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AI라는 거는 결국은 그 물 관리 측면에서 보면 사전, 중간, 대응, 사후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본다라면 결국은 구글이라는 거대 민간 공공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영역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얘들보다 뭔가 좀 차별해서 넘어갈 것인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현재는 따라가기도 좀 버거운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도시댐 하천 통합 제어라는 요런 게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을 가장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이 어찌 보면 좀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들 뛰어넘는다기보다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민간 기술 융합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공공이 주도하고 민간이 따라가는 역할을 했지만 인제는 민간이 주도를 하고 공공이 뒷받침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 좀 전환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국회에 왔으니까 좀 딴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라는 게 항시 기술자들 의도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여기 기술자들은 다 부자 됐을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제가 예측한 방향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계속 그 기술은 발전해 왔거든요. 특히 AI도 그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인제 정치적인 영향들이 많잖아요. AI가 워낙 화두가 되다 보니까 정치적인 제약들이 많아서 특히 과거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 강력한 기술들이라는 것들은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면 그쪽 방향으로 안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AI라는 부분들이 우리한테 인제 자꾸 답을 달라고 저도 챗GPT한테 답을 달라고 하지만 그거는 "네가 선택해."라는 최종의 챗GPT가 주는 거하고 그다음에 제미나이가 주는 거하고는 네가 선택하라는 의미이지 그게 정답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우리가 판단을 해서 이제 공공 영역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인데 지금까지도 그거예요. 홍수해보는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것 때문에 AI에 좀 접근이 어려웠거든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꼭 그거를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라는 좀 생각의 전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은 이게 인제 우리가 얘기하는 제도화 때문에 이랬습니다. 기술이라는 게 아주 프리하게 모든 방향으로 생각하는 대로 다 갈 수 있으면 기술은 정말 확산폭이 넓어질 텐데 지금까지 기술들은 이 제도화된 허용된 방향으로만 왔거든요. 핵융합이라든가 유전자 편집이라든가 그다음에 인터넷이라든가 요런 것들이 요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저희가 기술자들이 부자가 못 된 이유였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들이 생각하는 거랑 실제 기술이 발전하는 거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I는 기존의 기술들하고 조금 많이 다른 거는 싸 보이면서 되게 비싼 기술입니다. 네. 계속 그러니까 그만큼 저 정도 투자하는 건 아깝지는 않지만 상당히 이거를 구글의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라든가 연산이라든가 요런 것들을 하기 위해는 결국은 누가 돈이 많으냐의 싸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걸 누가 내느냐라는 부분들 어떻게 요걸 모으느냐 세금으로 모으느냐 아니면 광고로 모으느냐. 최근에 인제 우리가 제미나이가 광고 실은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형태로 우리가 이 비싼 기술을 구축을 하느냐라는 측면들이 앞으로 인제 생존 전략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인제 관세 정책이 보여줬듯이 뭔가 이게 정부 차원의 어떤 이런 이 핵심 기술들은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의해서 AI 자체의 기술이 획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은 국가가 해 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획 바뀌지 않게 우리가 얘기하는 민간 기업에서 자유롭게 AI 기술들을 개발해서 국가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요런 정치적인 영향들을 국가가 떠안아 주는 그런 측면이 앞으로의 인제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구글을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인제 국가의 역할이라든가 뭐 정치적인 얘기까지도 왔는데, 그래서 인제 그러면 '구글이 국가를 넘어설 거냐.'라는 측면인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넘어설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실제로 챗GPT에 물어봤더니 예 "넘어서지는 않을 거다. 그냥 선행자로 머물 거다. 계속 그러니까 리더가 될 거다."라는, 물론 인제 챗GPT니까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리더가 되지 어떤 '종속적인 시스템으로 머물지 않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앞으로 인제 우리가 AI 홍수예보라든가 AI 재난 대응이라든가 요런 측면에서 어떤 민간 측면에 자리매김을 하는데 상당히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국가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방향을 결정하고 지원해 주는 역할도 가고 보호해 주는 역할이 인제 국가의 책임인 것 같고요. 나머지 국가에서 했던 기술 개발을 국가에서 하고 업체에 기술을 이전한다든가 이런 형태는 인제 앞으로는 쪼금 더 좀 '불필요한 행위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AI 시대에서는 국가가 뭘 해야 될지를 가장 먼저 우리가 인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